오늘 새벽에 들어온 뉴스 하나는 미국 상원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겁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인데 이 안에는 핵무기 개발 확산 행위, 개인은 물론 인권유린 행위자에 대해서 의무적인 제재도 포함하고 또 사이버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토통신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곳곳에서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윤곽이 드러나게 있나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단은 보도된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즉, 네. 지금 이제 북한이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인근에 어떤 지금 움직임이 있고 그 움직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발사장 인근에 이 가림막이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네. 차량의 이동 흔적이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발사가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과거 보면은 이런 어떤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거의 이제 앞뒤로 해가지고 해서 있었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도 미사일 발사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결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까지냐. 그러니까 12,000km까지는 한번 했었죠. 세 번째 때. 지금 예.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높이를 50m에서 65m로 높였다. 발사된 높이를. 그거는 예. 또 뭘 말하는 건가. 이런 게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이제 지난번 은하 3호의 경우에는 네. 아시다시피 이제 한 10,000km 정도를 갈 수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시 보면은 근데 이게 탑재량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한 200kg 정도 미만이 되는 어떤 탄두라든가 혹은 이제 탑재물을 태우고 날 수가 있는데 네. 이 정도가 되면은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핵 기술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를 못했을 경우는 여기에 실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길이가 이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발사대 길이가. 네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럼 발사체 길이도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네. 2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3분의 1 정도 이상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더 많은 중량을 탑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사거리도 멀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핵탄두가 소형화 경량화가 되지 않더라도 탑재하고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러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알라스카 쪽까지 아니면 아닙니다. 미국 본토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13,000km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네. 러시아나 혹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ICBM 경우에는 네. 한 13,000에서 15,000까지도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야지 미국 전역을 소위 이제 타격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네. 북한의 경우에도 이제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됩니다. 네. 일본이 특별히 긴장하는 것은 일본 영토 상공을 지나간다는 것 때문이겠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제 만약에 발사를 하게 되면은 일본 영토를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꼭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처럼 이런 궤도가 이렇게 우리 남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필리핀 쪽으로 이제 날아간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 위를 지나간다고 볼 수 없지만은 네네.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렇게 어떤 군사력을 증강을 하고 네네. 재무장을 하고 하는 근거 자체가 북한이기 때문에 네. 어느 때보다도 더 강경하게 그다음에 좀 호들갑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본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액션이라고 그럴까?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자 핵실험과 관련해서 안보리 제재 3주가 지나도 열리지 않고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까지 갔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나 시진핑으로부터 별로 그렇게 반가운 얘기를 못 듣고
그리고 그쪽에 그 환구시보 있지 않습니까? 인민일보의 예, 자매지. 한국은 사드로 중국을 겁박하지 말아라. 예. 그러고 한국은 너무 제멋대로라. 이러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우리를 예, 얕잡아 보는, 우리를 예, 정말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뭐 일단 중국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좀 명확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뭐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100% 동의해서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만약에 그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했을 경우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대부분 국가들은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해해야 될 것이고, 네.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좀 이게 안타까운 것이, 네. 애초에 사드 얘기를 관해서 뭐 중국이 싫어할 것이다 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것은 그 중국 측이 아니라 우리 내부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 내부의 일부 이제 그 인사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네. 이런 부분들이 되려 중국에 전해지면서 일파만파 사실보다 관계 이상으로 커지게 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얼만큼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네. 대한민국의 국민의 그 생명과 그 어떤 재산을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것 자체는 협상 대상이 될 수가 애초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사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중국이 뭐라고 하든 어느 나라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다 네. 라는 얘기를 진작에 해놓고 나서 어떤 이런 논란이 되지 않게 차단했어야 되는 것이고, 네. 이거는 대중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자한 태도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을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네. 일단 뭐 사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배치하고 싶은 대로 배치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중국이 다른 소리 하면은 당신들 입장을 이해한다. 네. 하지만 우리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만약에 예. 그런 부분들이 싫다면은 당신들이 다른 행동을 취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사드는 우리가 가져오는 것보다는 주한미군을 위해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가져오는 측면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여전히 입장이 뭐냐면은 사드를 우리 군이 사서 이렇게 장비할 계획은 없다. 왜냐면 네. 우리 군은 나름대로 LSM이라고 그래서 사드와 좀 유사한 체계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사드 배치가 결국은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주한미군이 자신들이 필요해서 가져다 쓰려는 것인데,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얘기를 걸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국내 일부 이제 분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주한미군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들여놓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를 구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은, 네.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거는 전혀 예를 들어서 협상 대상이 아니라 그냥 예. 우리 주관적으로 판단할 대상이라는 거죠. 네. 위성으로 늘 감시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 무슨 가림막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뭔가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사자 핵실험을 했어도 중국이 결코 자신들을 제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그 간극이랄까 틈이 벌어진 걸 보았으니까 미사일을 분명히 하지 않을까요? 발사를? 일단은 근데 조금 좀 어떤 스케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번에 4차 네. 그 핵실험에 관한 그 제재가 지금 뭐 아직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3주 정도 되면은 제재안이 나오는데, 네. 아직 지금 제재안이 그 합의가 안 모아져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재안이 만약에 이제 나오지 못한다. 네. 이럴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도 좀 쏠 명분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혹은 제재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별 내용이 없다. 네. 그럴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쏠 명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시점에 당장 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네. 지금 당장 2월 말부터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월 말까지. 예. 그러면 이제 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늘상 불만을 합니다. 네.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총선이 시작되기 전의 시기에
이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은 차분히 추이를 지켜보면서 네. 그 북한의 움직임을 좀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방 예. 안보 포럼의 양욱 연구위원으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7시 43분입니다.